불륜녀가 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나타났다. 엄마들은 그날을 잊지 못했다. 평범한 등굣길에서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낯선 여자가 우리 학교 교문 앞에 나타났거든요. 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남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교문 앞에 있던 30명의 엄마들, 아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 남편이 그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을, 그리고 그 여자에게 키스하는 것을, 제 바로 앞에서요. 등굣길 낯선 여자의 등장. 그날은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9살 딸 서연이와 함께 학교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아파트 단지라서 등굣길에 엄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걷는데 앞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교문 앞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교복은 입지 않았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왜 유치원생이 있지? 여자는 교문 앞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다른 엄마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처음 보는데. 아이가 유치원생 같은데? 왜 여기 왔대요? 저도 궁금했지만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서연이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교문 반대편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준혁아. 여기. 준혁.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고개를 돌려 여자가 보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꼭 잡은 채 교문으로. 남편은 회사 출근길이었을 거예요. 평소에 서연이 등교 시간과 남편 출근 시간이 겹치지 않았는데 오늘따라 일찍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왜 전화 안 받았어? 내가 몇 번을 걸었는데.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교문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30명이 넘는 엄마들과 아이들,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를 하던 선생님까지 모두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금 무슨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무슨 짓?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윤서한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줘야지. 윤서. 그 아이 이름인 것 같았어요. 여자가 아이를 남편 앞으로 밀었습니다. 윤서야, 저분이 아빠야. 인사해. 아이가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 거야? 옆에 있던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아빠 아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엄마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남자. 서연이 아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까지 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놓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저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지혜야. 이건. 그때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아내세요? 반가워요. 저는 박민지예요. 준혁이 여자친구죠. 여자친구?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여자친구? 남편이 있는데? 알아요. 근데 준혁이가 이혼하기로 했잖아요. 뭐?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혼하기로 했다고? 아니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잖아.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교문 앞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퍼지는 이상한 시선. 엄마들이 저희를 에워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서연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대요. 아이까지 있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당장 설명해. 여기서는 안 돼. 집에 가서. 여기서 해. 모두가 보고 있잖아. 여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윤서는 준혁이 아들이고요. 3년. 3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서가 몇 살인데? 5살이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5살. 그럼 제가 서연이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연이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9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 학교 교감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죠? 교감 선생님이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기는 학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하시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리? 뭘 정리해? 3년 동안 날 숨겨놓고 윤서한테는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민지야, 제발. 제발은 무슨. 나 더 이상 못 참아. 아내분도 알 권리 있잖아요.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윤서는 준혁이 아들이에요. DNA 검사도 했어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이름 마이너스 이준혁, 이윤서. 친자 확률 99.99%.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 여자가 부른 한마디, 아빠 어디 계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 손을 잡고 교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엄마 학교 안 가?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자.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부모 단톡방이었습니다. 서연이 반 학부모님들 방에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대요? 서연이 아빠가 바람 폈대요. 아이까지 있대요. 대박. 학교 앞에서 그런 일이. 서연이 엄마 괜찮으려나. 메시지를 읽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이. 내 동생이야? 지금은 설명하기 어려워. 아빠가 나쁜 짓 했어? 9살 아이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후쯤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가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지혜야. 말하지 마. 들어줘. 제발. 뭘 들어? 3년 동안 거짓말한 거? 아이까지 만든 거?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민지는 실수였어.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실수가 3년이나 가? 아이까지 낳으면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지혜야, 제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 생각하면 더 이혼해야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명 넘는 엄마들 앞에서 당신 바람 사실이 공개됐어. 선생님들도 다 알고. 이제 학교 전체가 알 거야. 미안해. 서연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겠어?
아빠가 바람둥이라고 놀림받으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아이 얼굴을 본 순간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서연이 어머니, 잠시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이가 요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고 있어요. 역시 그렇군요. 다른 학년 아이들까지 서연이를 알더라고요. 그날 일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학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서연이를 위해서요. 전학. 또 그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났어요. 박민지. 남편의 불륜녀. 아이 윤서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씩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그날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죄송해요. 죄송하면 왜 그랬어요? 준혁이가 계속 피하길래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까지 찾아온 거예요? 네. 윤서한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자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습니다. 준혁이가 뭐래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맞아요. 어머니가 결정하시죠. 근데 알아두세요. 저는 안 물러설 거예요. 뭐라고요? 준혁이는 저를 사랑해요. 그리고 윤서는 준혁이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네. 친자 확인서도 있고요. 필요하면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어요. 여자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불륜녀의 당당한 태도, 숨기지 않는 관계. 그날 저녁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지가 양육비 소송한대. 뭐? 내가 윤서 아빠라는 거 인정한다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친자 확인서는 왜 해줬어? 민지가 해보자고 해서. 바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거 몰라? 남편이 머리를 감쌌어요. 어떡하지? 회사에도 소문 다 퍼졌어. 임원들이 불러서 경고받았어. 당연하지. 당신이 뭘 했는데? 다 끝났어. 회사도 우리도. 우리는 진작에 끝났어.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려고요. 남편분이 불륜 관계에서 자녀를 낳았다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최소 2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장소에서 망신을 당하셨으니 정신적 피해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 아이, 윤서는요? 법적으로는 남편분의 혼외 자녀입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양육비를 청구하면 남편분은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머니와 서연이는 법적 배우자와 자녀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이가 다른 아이와 싸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사까지 상황을 인지하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감실 앞에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교감실 안에는 다른 아이와 그 아이 엄마도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오늘 쉬는 시간에 두 아이가 싸웠습니다. 민수가 서연이한테. 교감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 엄마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서연이한테 아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때렸다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 바람둥이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냥 화가 났어. 서연아.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서연이가 먼저 때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수도 먼저 놀린 것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한테 잘 얘기하겠습니다. 민수 엄마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미안해요. 민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게요. 감사합니다. 교감실을 나와 서연이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서연아. 친구들이 계속 아빠 얘기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빠가 나쁜 거지. 9살 아이가 너무 성숙했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학을 권유드립니다. 서연이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벌어진 어른들의 전쟁. 전학 절차를 밟는 동안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민지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준혁은 이윤서의 친부로서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소장을 받은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지혜야, 도와줘. 내가 왜? 당신 불륜으로 생긴 아이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그래도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서명해.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혜야. 서명 안 하면 재판으로 갈 거야. 그럼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 이혼하는 거야? 응. 더 이상 못 살겠어.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양육비만 제때 내. 알았어.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났어요. 며칠 후 서연이 전학식이 있었습니다. 새 학교는 다른 구였어요. 아예 멀리 떠나기로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서연이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새 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내. 알았지? 네, 선생님. 힘든 일 있어도 씩씩하게 잘 이겨냈어. 정말 대견해. 서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어요. 학교를 나오는데 교문 앞에서 박민지를 만났어요. 윤서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 가정이 학교에서 무너진 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응. 수학시험 100점 받았거든. 잘했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치킨. 그래, 치킨 시켜 먹자.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양육비만 매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지와 윤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느 날 예전 학교 학부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서연이도 새 학교 잘 적응했어. 다행이다. 그나저나 들었어? 뭘? 박민지 그 여자 결국 준혁이랑 헤어졌대. 진짜? 응. 준혁이가 양육비 못 내니까 소송 취하하고 헤어졌대. 다른 남자 만난다던데. 그렇구나.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 겁니다. 남편도 민지도 윤서도. 하지만 저와 서연이는 달랐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강하게. 교문 앞에서 벌어진 그 사건. 모든 엄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진 그날. 그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지금 서연이는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아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날 학교에서 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됐어요. 엄마와 딸 둘만의 가정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